청구 이익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모의고사 108번입니다. 108번. 네. 당사자 수용 관련된 문제가 아니군요. 또 다른 문제네. 토지 소유자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관계 법령상 요건 갖춰 관할시장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갑이 시장이 A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갑은 이에 불복해서 관할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반려는 거부죠. 피청구인 관할시장은 A 처분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뭔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들어가겠네요. 심판 도중 뭐였어요? 첫 주변 협의의 소위 기준시. 그런데 이번엔 또 첫 주변. 앞에서는 기준시였던 적도 있죠. 개정된 법령상의 새로운 비사유에 따라 갑의 건축이 반려 대상이라고 처분 사유를 변경을 하였다. 갑의 청구가 그런데 인용이 됐다. 어떻게 인용이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취소 심판일 때, 의무행 심판일 때 나눠서 생각해보자. 보세요. 위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된 게 A 사유와 B 사유 중에 뭐가 잘못된 반려 사유여서 나온 결과일까? 지금 얘는 뭐였어요? 처음에 사유는 A 사유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B 사유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심판 도중에 발생한 사유니까 처분 이후 사유예요. 처분 이후 사유, B 사유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근데 심판이 인용이 됐대요. 취소 심판일 때는 뭐 때문에 인용이 됐을까? 을맹 심판일 때 뭐 때문에 인용이 된 걸까? 만약 인용제결에도 불구하고 관할시장이 B 사유를 근거로 재거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거부 처분은 적법한가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뭐죠? 인용제결 나온 후니까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언제나 재거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기속력 위반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8년도 기출에도 그런 문제가 출제됐죠. 1문에서 플러스 알파의 존재 조심하시고요. 만약 인용재결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면 또 이행강제 제도죠. 올해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강제 제도, 갑이 강구할 수 있는 심판법상의 대응 수단은 과연 뭘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직접강제, 간접강제 논의하는 거죠. 단 이 건축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는 원래대로 강상 허가로서 기속행위다라는 겁니다. 기속행위다. 앞에서는 다른 모의고사 문제, 앞선 문제에서 용도지역 안의 건축인데도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면 또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예 용도지역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와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이해하면 정말 많은 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배울 수 있는데요. 거부에 대한 심판은 취소와 의무행 심판 두 개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 재처분 의무가 이제는 취소 심판에도 인정이 되고 있다. 둘 다 상정하자. 그래도 결론은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이 같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취소 심판은 사후적 소극적 구제 수단이고 의무행 심판은 사전적 적극적 구제 수단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비교 지점이 상당히 여러 각도 나오죠. 이거 먼저 무조건 머릿속에 유념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후 소극 이하, 사전 적극 이하 이게 또 요즘에 교수님들이 엄청 주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유념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사후소극이기 때문에 사후 생각하면 취소 심판은 방어냐 요구냐의 문제를 떠나서 처분시 기준으로 인용 여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의무행 심판은 사전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처분시가 아니라 재결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지만
얘네들도 위법 부당 판단 기준시는 똑같습니다. 처분시예요. 어떤 차이죠? 사후적 쟁송은 위법 부당 판단 기준시와 인용 판단 기준시가 언제나 같고, 사전적 쟁송은 인용 판단 기준시와 위법 판단 기준시가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현상 발생한 겁니다. 예, 이 문제는 기준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기준시를 자신의 표준시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 두 놈이 있는데, 그게 초추변과 기속력이다. 시간상한계, 시간적 범위 부분에 얘네들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관련돼서 결국 취소와 의무행심판은 이런저런 면에서 도미노로 연결봐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예, 행심법 개정 과정에서 기속력 확보선으로 간접강제 역시 예, 양쪽 다 도입됐다는 사실, 예,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두고 설문 1번 갑니다. 설문 1번 예, 뭐라고 했어요? 예, A 사유를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거부 사유로. 그런데 이게 잘못되니까 B 사유를 바꾸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그 B 사유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였었습니다. 그러면 예, 보시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취소 심판은 사후쟁송이다. 심판 도중에 초추변은 시간 상한계가 기준시인데 이게 처분시니까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예, 이 개정법령상의 B 사유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니까 초추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바꿨죠? 그러면 A 사유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심인을 B 사유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A 사유만 갖고 판단하는데 인용됐다고 했으니까 취소 심판 쪽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A 사유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거다. 그러면 의무행 심판은 어떠냐? 예, 의무이행 심판은 얜 사전쟁송이다. 그래서 인용판단 기준시가 재결시고 처추변의 시간 상한계도 재결시고, 그러니 처분 이후의 사유다, 심판 도중에 나온 사유다 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재결 이전에만 존재했던 사유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처분 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변경했죠. 그러면 뭔 사라졌고 A 사유 사라졌고, 행심인 뭘 판단하고 있다? B 사유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이 됐다는 것은 바로 B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나가 사전이고 하나가 사후고 라는 측면에서 하나는 B 사유고 하나는 A 사유가 잘못되어 인용됐다 라는 위법 사유 자체가 서로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 설문 2번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기속력 위반이죠. 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트라이앵글 떠올려 보시고요. 트라이앵글. 네. 그러면서 비교해 보세요. 취소 심판에서 예, 인용 재결이 나온 다음에 B 사유로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 근데 B 사유는 어떻습니까? 처분 이후 사유죠. 그러면 취소 심판에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언제가 기준이다? 처분시가 기준이다. 시간적 범위 벗어났네요. 예, 그리고 이는 예,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는 A였잖아요. 이번에 B 제시하고 있죠. 객관적 범위도 같이 벗어나죠. 보통 뭡니까? 시간 벗어나면 객관 같이 벗어나죠. 예, 그겁니다. 벗어났다. 결국 기속력 적용 안 되니까 기속력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거부의 적법성이 인정되느냐? 그거 아니죠. 기속력 위반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했어요. 플러스 알파. 앞에서 의무행 심판도 인용됐다는 얘기는 결론 뭐다? B도 잘못된 사유다라는 거죠. B도 잘못된 사유다. 그러므로 결국 재거부는 위법해집니다. 뭐예요? 기속력 위반은 아닌데 B가 잘못돼서 재거부가 위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무행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의무행 심판은요. B가 잘못돼서 그래서 위법이라고 나왔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B를 가지고 거부를 한 겁니다. 재거부를.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바로 기속력 위반입니다. 시간적 범위 문제도 없습니다. 얘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보니까요. 얘는 플러스 알파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설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소와 의무행 심판 모두 제처분이면 부과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낸 이유는 뭐다?
직접 강제도 간접 강제도 둘 다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아무 움직임을 안 보일 때죠. 재처분의 부작위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이나 우선 요거 보시면 부작위라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엔 그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음행심판, 소송, 부작위협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면 뭐 아닙니다. 정보공개 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직접 강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109번입니다. 109번. 모의고사 109번. 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이라고 부를게요. 갑은 7월 22일 소방청장에 취임한 의뢰, 인사비리 등을 기재한 문서 작성해서 감사원에 제보했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이건 허위다 이러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뭐부터 했어요? 직위해제부터 했어요. 직위해제. 얘가 지금 임용권자예요. 소방청장이. 얘가 본부장을 직위해제를 했고요. 이어서 같은 사유로 해임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말이죠. 지금 이거 여러분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죠. 그래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저 전북 소방본부장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다 지방공무원은 아니에요. 얘는 국가공무원인데요. 뭐 어쨌든 간에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고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가행정행위입니다. 가행정행위. 얘가 종행정행위로 징계처분 나온 거고요. 그 다음 권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소방청장이 취임한 이 을이 인사와 관련된 부당지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고 그 외에 이 권익위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근거해서 이 소방청장에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이거죠. 그래서 먼저 나왔던 건 경기도 선관위장의 원고적격 인정된다. 요번에는요 소방청장의 원고적격 인정된다. 18년도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출제될 수 있죠. 얘한테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신분보장조치로 권익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를 시키기로 요구하기로 의결을 하고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 위원장 병이 대표해서 통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원장이 했다고 피고가 위원장이에요? 아닙니다. 권익위가 합의제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대표자예요. 통지를 했을 뿐이에요. 대신 갑은 관할 소청위에 직위 해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임 처분에 대해서 각각 소청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행위가 개수가 2개면 사건도 2개라고 했습니다. 청구도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금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소재기 전에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죠.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청 반드시 먼저 한번 거쳐야 되고요. 설문 1번 가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직위해제는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위법이면 취소하면 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죠. 직위해제 후에 해임처분 나왔고요. 해임처분 때문에 직위해제가 실효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미 효력이 없는 걸 굳이 다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굳이 다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협의의 심판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협의의 심판 이익. 소청 결정일은 2월 10일이며 인사 규정에 뭐가 있다? 이렇게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급 소요 최저 근무기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규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인사상 불이익 규정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규정 없으면 무조건 권리보호 깨지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불이익 규정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 소청 결정일 2월 10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해임 처분에 대해서 소청 다툼이 시작된 게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이죠. 그래서 1월 15일
이후에 소청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임 처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해임 처분이 완전히 효과가 완성된 거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 해임 처분은 종행정행위. 따라서 같은 사유로 이렇게 나오면 사후적입니다. 사후적이에요. 그때부터 실효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국가공무법 16조 1항에 필요적 전신멸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 전치 적용되고요. 특별행정심판으로 소청을 거쳐야만 소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청되기는 모든 공무원 다 30일이에요. 30일 되면 앞에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위해제 언제 나왔죠? 예, 직위해제 이때 나왔네요. 11월 9일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 언제 들어갔습니까? 예,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의 제기는 이때 들어갔네요. 그쵸? 12월 1일. 그럼 보세요. 11월 9일, 12월 1일 아직 30일 안 지났으니까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 적법한 거 맞죠? 그 다음에 해임 보세요. 12월 27일 나왔죠? 나왔고 해임에 대한 소청 언제 들어갔나요? 1월 15일 들어갔죠? 아직 30일 안 지났으니까 예, 양쪽 소청 다 적법합니다. 그쵸? 양쪽 소청 다 청구 기간은 30일이다. 심판 도중에 해임이 나왔다. 심판 도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도중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직위 해제에 대한 소청이 12월 1일에 들어갔어요. 12월 1일에 들어가는데 해임 처분이 나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임이 나온 시점은 바로 12월 27일이네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에 대한 심판 도중에 해임이 나온 겁니다. 중간에 실효돼 버린 거예요. 중간에 실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효가 되었는 바 협의의 심판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소급해서 직위 해제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해임 처분 나왔을 때부터 소멸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까지 직위해제가 나왔었다라는 전력은 남습니다. 전력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전력 남는 상태고요. 그 다음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이 적법하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해임이 제거될지 안 제거될지 제거될 가능성이 1%만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의 종국적 상실 상황은 아니다. 왜?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 완전 박탈 상황이라고 본다면 앞에서 봤던 인사상 불이익은요.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요? 그쵸? 아직 상실된 건 아니다. 두 번째 거 마지막으로 불이익 규정이 있다. 이게 바로 인사상 불이익, 사회적 이익이죠. 부수되는 이익으로 결론적으로 이것은 적법하다. 결론 나옵니다. 적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직위해제가 위법이니까 본안에서는 취소하는 재결을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죠. 설문 2번 가도록 합니다. 네, 소방청장이 3월 30일 해임 처분을 3월에 정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누굽니까? 처분청이죠. 변경 처분입니다. 변경 처분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요? 갑은 자기가 아무 징계 사유가 없는데 야 해임을 정직으로 바꿔주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 하면서 소방청장을 상대로 변경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법원은 무슨 판결이 될까? 근데 보시다시피 변경 처분이 나온 이유가 요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에 앞서 3월 30일이죠. 3월 20일 날 해임을 정직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나온 경우 하나, 정직으로 변경하라는 명령 재결이 나온 경우 하나 비교하시오. 뭡니까? 하나는 형성 재결, 하나는 명령 재결 이렇게 나온 거죠. 변경 재결과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핵심은 뭘까요? 네, 맞죠? 형성력 인정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형성력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 그 뒤에 나온 변경 처분이 처분이냐 아니냐가 달라지겠죠. 그 문제입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판결이 될까?
변경 재결은 형성 재결이다. 따라서 변경 처분은 이미 여기에 의해서 변경된 거잖아요. 변경됐다는 걸 알려주는 사실행위,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처분 아니죠. 그러니까 전자는 변경 처분 소송은 대상적격 판결로 바로 각합니다. 바로 각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경 명령 재결은 형성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소방청장이 한 변경 처분은 맞다. 처분은 맞는데 이 지금 유리한 변경이잖아요. 이 유리한 변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리상인가?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불리했나 보군에서 불리해요. 불리하기 때문에